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너한테 한 푼도 못 주겠으니까 나가려면 맨몸으로 나가. 결혼해서 30년 동안 허구한 날 야근이다 회식이다. 맨날 술 취해 들어와서는 당신 애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랬어? 애들 셋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 혼자서 다 키웠어.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랑하는 여자? 네 인생을 살고 싶어. 진짜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죽다 살아난 반신마비 남편을 1년 넘게 간호했더니 위자료 많이 줄 테니 이혼을 하자는 남편. 그것도 자기 입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눈이 뒤집히고 그동안에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양심도 없고 배은망덕한 남편에게 돈으로 아주 시원하게 보상받게 되는 아내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로잡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르신 사연방 시작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저는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남편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고 남편의 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오롯이 제 몫이었죠. 온갖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하루하루 기적을 바라며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길었던 병원 생활과 재활치료가 끝나고 남편은 회사에 복귀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리니까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지금 조용히 얘기하게 생겼냐? 당신 진짜 끝까지 사람 질리게 한다.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 쓰러졌을 때 당신이 전화했던 그 사람이랑 내 남은 인생 살 거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많이 주면 되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 살리려고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근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가 있어. 나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너 퇴원하고 나서도 그 여자랑 계속 만난 거야? 계속 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 사람 만나는 지난 7년 동안 나도 내 나름대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리고 그동안 나는 당신과 애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뭐라고? 잠깐도 아니고 7년을 바람피웠다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도를 하며 저를 속여온 남편을 그렇게 정성껏 간병하고 재활을 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잠깐의 실수였을 거라고 믿어왔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속이며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7년이나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가려면 맨몸으로 나가.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결혼해서 30년 동안 허구한 날 야근이다 회식이다. 술 취해 들어와서는 당신 애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랬어? 우리 애들이 아빠 없는 애들도 아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애들 뒷바라지 나 혼자 다 했어. 당신 그 월급으로 애들 3명 학비에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내가 얼마나 혼자 아끼고 아껴가며 새 옷 하나 못 사 입고 아둥바둥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그리고 당신 쓰러져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내가 당신 바람핀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잖아. 나는 생각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서 입 닥치고 조용히 넘어간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젠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픈 사람 신경 쓰이게 안 하려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당신 병간호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고마워 한마디에 쉽게 없어질 만한 게 아니라고. 평생 내 옆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도 모자를 파네. 내 몸이 부서져라 간호하고 재활치료해서 살려놨더니 뭐? 사랑하는 여자? 네 인생을 살고 싶어? 진짜 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는 평생 남편에게 소리치며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 언제나 남편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주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쓰러져 입원했던 날, 저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와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가방 안은 출장을 위한 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그 여자와의 사진을 포함한 메시지까지 그 여자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왔던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훈 씨 아시죠? 저 그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네?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병원에 함께 왔던 분이 그쪽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외도의 사실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간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모든 희생과 헌신이 무색해진 그날 밤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선택에 저는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내로서 감내했던 고통과 희생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서로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꿨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병실에서 남편을 간병하며 보냈던 고된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는 다른 가족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간병을 저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며 제 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반신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해 대소변까지도 받아내야 했던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끼니 때마다 음식을 먹여주고 수십 번도 넘게 그의 몸을 들고 일으켜 세우며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스스로 몸조차 가누기 힘든 남편을 돌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디스크가 있던 저는 유독 밤만 되면 심해지는 통증에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그래도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추가로 더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회복만을 바라며 그 지독한 시간들을 묵묵히 견뎠는데 남편은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을 잊은 듯 저를 뒤로 한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배신감과 허무함에 휩싸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나가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현금도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람난 남편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으니 혹시 상간녀에게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심 없고 배은망덕한 남편에게 저는 재산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재산 분할과 유책 사유는 별개입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바람을 피웠더라도 재산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증명하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 여성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은 육아나 집안일에는 나몰라라 했고 매일 회식이나 접대 때문에 늘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곤 했어요. 저는 결혼 후에 돈을 벌진 않았지만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아껴서 남편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꼭 직접적인 수입이 아니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신 부분도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남편분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가정의 유지와 재산 관리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거죠. 만약 남편이 외도로 공동 재산을 탕진해 왔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그만큼 낮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혹시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년 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땅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집이랑 남편 명의 통장에 현금이 5천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남편분이 재산 관리를 해오셨다면 추가로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를 진행하여 남편분이 보유한 주식, 퇴직금, 연금, 보험 등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뿐인 남편을 옆에 둔다고 해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남편은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고 남은 건 결국 나 혼자만의 상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이제 와서 돈을 벌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홀로 서기로 일어나려면 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든 재산을 모아서 작은 건물을 매입했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화위복이라 여기며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저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서로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